연사군 일기 40건 연산 7년 1월 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1501년 명홍치 14년 백관을 거느리고 인정전에서 망골리를 거행하였다. 양 대비전에 축하를 드리고 표리를 바치고 회례연을 거행하였다. 연사군 일기 40건 연산 7년 1월 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윤필상 한치영 성준 이극균 등이 아뢰기를 하숙부는 재주와 행실이 있으며 나라만 생각하고 집안일을 잊으며 몸을 바르게 가지며 또한 형제 사이가 남이 따르지 못할 점이 많은데 이제 나이가 많아 벼슬을 그만두려 하니 마땅히 허락하지 말고 관직을 승진시켜 보상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 사직장을 돌려주라 하고 이내 어서를 내리기를 한 풍계를 올려주어 염치의 기풍을 장려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0건 연산 7년 1월 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정은 이철균이 아뢰기를 홍백경은 왕비에 가까운 친족으로 일찍이 방출된 시녀를 간통하여 이미 국문을 당하여 주의를 받았는데 오히려 조심할 줄을 모르고 여전히 그 여자를 간통하니 다시 국문을 해서 벌을 더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홍백경이 여전히 시녀를 간통한다는 일은 어느 곳에서 들었는가 하며 이철균이 아뢰기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 국문을 하면 정상이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또 부부는 인륜의 근본인데 홍백경이 그 아내를 경솔히 버렸으니 아울러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0건 연산 7년 1월 6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정은 이철균이 아뢰기를 지금 무한 목포성을 쌓고 있는데 농사철에 백성들에게 부역을 시킬 수 없으니 중지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 철균과 지평 허정이 또 홍백경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비록 국문을 하여도 주의를 더 줄 수 없으니 버려두라. 또 아내를 내쫓은 것은 예전부터 한 계획으로서 단시일에 된 일은 아니다. 하물며 당양군은 경망한 사람이 아니니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또한 홍백경의 공함 속에 대비의 명령으로 인해 내보낸 것이라고 쓰여 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0건 연산 7년 1월 6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조숙기를 형조 참판으로 민효증을 참의로 반우형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곽종본을 사헌부 장령으로 김습을 지평으로 김철령을 홍문관 교리로 배익신을 사관원 정원으로 민원을 홍문관 박사로 하숙부를 지중추 부사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40건 연산 7년 1월 9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장령 이효문이 아뢰기를 대가는 조중의 기강인데 배익신이 지금 정원에 제수되었으나 배익신은 사람됨이 다만 용렬할 뿐 아니라 그가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감히 시험장에 나간 사람과 몰래 짜고 대신 치르게 해서 그 일이 발각돼 영리로 정해졌습니다. 뒤에 벼슬길이 트이기는 했지만은 간관에 제수함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채직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0건 연산 7년 1월 10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유구국 사신이 돌아가는데 21분의 양식을 주는 것은 야박함을 아뢰니 의논하게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유구국 사신이 처음으로 포구에 들어와 말하기를 첫째 배에 350명, 둘째 배에 70명, 셋째 배에 30명, 시수선에 20명, 합계 470명이지만 본국 사람은 상, 부관과 반종인까지 22명 뿐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접대할 사람은 세 척의 배인데 한 척의 배마다 다만 40명씩 대접했습니다. 신이 해동 제국기를 상고해보니 일본과 유고국 사신이 바다를 건널 때의 양식은 다만 21분 뿐입니다. 이제 유고국 사신이 돌아갈 때 이 절에 따라 지급한다면 돌아가는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는 도리에 어긋남이 있을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해년의 제주사람 김밀계 등 3인이 유고국에 표로 도착했다가 돌아올 때 그 나라에서 3개월 양식과 돈 1만 5천문과 호초 150건, 조미 560건을 주어 보냈으니 그들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을 대접한 것이 이와 같이 풍성하고 후했는데
지금 그 나라 국왕의 사신이 돌아감에 있어 21분의 양식만을 준다는 것은 너무 박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것은 장성들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시수서는 뗄라 모아 물을 운반하는 배를 말한다. 해동 제국기는 성종 때 신숙주 등이 왕명을 받아 지은 책이다. 해동 제국은 일본의 본주, 구주, 일기도, 대마도, 유구 등의 총칭이다. 이 책은 이들 지역의 지세, 국정, 국교 등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을 하였다. 연산군 일기 49년 연산 7원 1년 1월 10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장령, 곽종번, 정은, 이철균이 홍백경의 일을 논계하였으나 곽종번이 또 아래기를 돈용부 직장 김서의 처본 곧 이접한서 강기순의 섬에인데 그 김서를 군기시 주부로 삼았으니 이를 개정하시고 아울러 이주의 관원을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9년 연산 7년 1월 10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봄날에 사냥에서 날짐승을 잡아 천함은 참된 효습으로 칭찬할 만하다는 뜻으로 제목을 지어 홍문관의 관원으로 하여금 율시를 지어 바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9년 연산 7년 1월 1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홍백경이 비록 무반이긴 하나 급제 출신이니 결코 도리에 어긋난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여전히 방출된 신혈을 간통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였다. 장령 곽종번 정은 이철균이 아리기를 신등도 또한 홍백경이 비록 무반이긴 하지만 급제 출신인데 어찌 그 일을 범해서는 안 될 줄은 몰랐겠느냐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사사로운 은혜를 믿고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또 그 일의 정상이 이미 명백하며 또 그 첫 복비를 내쫓으라고 명했을 때 이를 완강하게 내쫓지 않았으니 이는 임금을 업신여기고 법사를 범하기를 꺼리지 않은 것이 업신여기고 법사를 깔보는 일입니다. 법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귀건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만약 징벌하지 않는다면 귀건한 신하는 법을 범하기를 꺼리지 않을 터이니 그 조짐이 작지 않습니다. 사스라운 정을 끊어 법을 바로잡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어리석다. 복비를 비록 내쫓았지만 어찌 홍백경의 집에 감추어 두었다고 답하겠는가 하였다. 곽종번과 이철균이 아뢰기를 신등이 어제 미시에 대궐에 나아가서 홍백경의 일을 아뢰었는데 해질 무렵에야 승전 내관이 내려왔고 오늘 아침 또 대궐에 나아가서 결정된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승전 내관이 오시에 되었어야 내려왔으니 이는 반드시 홍백경이 지친이라 하여 아첨하려고 일부러 지체한 것이니 추국해서 크게 징벌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승전 내관은 비록 그 아비의 일일지라도 결단코 사정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대간의 말을 듣고 나에게 아랠 때 혹 내가 다른 곳에 심부름을 시킨 일이 있기 때문에 즉시 보고하지 못했던 것이니 이것이 어찌 내관의 허물이겠는가. 대내 일은 본디 바깥 사람들이 알 바가 아니거늘 대간들이 대내 일을 의심하는 마음을 두고 내관을 벌주기를 청하는 이는 심히 옳지 못한 일이다. 이와 같은 말은 승정원에서도 마땅히 전개할 수 없는 것이다. 곽종번 등을 의금부에 내려 가두어라 하였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대간들이 어찌 대내를 의심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의사는 빨리 결정을 듣고자 한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등은 대간이 죄정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간이 말한 것은 신등이 진실로 옹패하여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9년 연산 7년 1월 12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대간이 내 사를 지레 짐작하여 승전내관은 홍백경이 지친이기 때문에 아첨하고 비호해서 출납을 지체했다고 말하고 이를 고집해서 주의주라고 청하였다. 어제 이 뜻을 승정원에 물었더니 승정원의 말이 대간이 어찌 내 사를 지레 짐작해서 그렇게 한 것이겠냐고 했다. 승지들이 어찌 대간의 잘못을 몰랐으이겠는가. 만약 대간을 잘못했다고 하면 아마도 논박을 당할 터이므로 그렇게 한 일일 것이다. 대간이 내 사를 지레 짐작을 했고 말도 또한 공손치 못했으므로 이 뜻으로 전지를 내려 공문한 것이다. 또 승전내관을 주의해주고자 청한 일은 어제 대궐에 나왔던 대간이 단독으로 아랜 것이니 오늘 대간들이 동료를 구하기 위하여 합사해서 같이 의논한 일이라고 핑계해서 피험하거든 승정원은 전개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49년 연산 7년 1월 12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도승지 이세영이 아뢰기를 형주 참판 정광세는 평소부터 병이 있었는데 지금 부친상을 만나 위태롭게 되었으니 하교로서 고기 먹기를 권하옵기를 청합니다 하니 내관 엄룡성과 대교 김말문을 보내어 고기를 가지고 가서 권하도록 명하고 또 고기를 권하는 뜻으로 절구를 지어 바치게 했다. 연산군 일기 49년 연산 7년 1월 12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아뢰기를 곽종본 등의 아래 내용이 비록 정도에 지나친 듯 하지만 아랫 일에 대한 청을 얻고자 한 것에 불과합니다. 대간이 갇힌 것을 바깥 사람들이 듣는다면 전하께서 언사 때문에 대간을 가두었다 할 터이니 너그럽게 용납하시기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언사를 할 즈음에 승이나 사관이 이를 듣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 말의 실수를 다 알 수 있다. 뒷사람들이 비록 지금의 대간을 가둔 일을 지적해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관찰한다면 자연히 공의가 있을 것이다. 지평이나 정언의 신진 선비들이 비록 과격한 말을 하려고 하더라도 장관된 사람 마땅히 억제해서 막아야 할거늘 지금 대사는 대사관이 된 자는 과격한 말을 끊고자 하다가도 하관들이 공격을 당할까 두려워 도리어 견주어야 되니 심히 옳지 못한 일이다. 홍백경의 일은 사지가 관계되는 일이 아니고 위로 대비전이 계시니 아무리 임금이지만 어찌 사정을 쓰지 않겠는가. 경등은 부모가 없느냐. 홍백경이 신하를 간통한 일은 국가에서 이미 논제했는데도 여전히 신하들과 간통하고 거느려 살고 있으니 그대들이 아랜바 나라의 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말은 옳다. 내가 대간으로 하여금 홍백경의 일을 말하지 말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 하고 이내 명할 수를 내리었다. 대간이 다시 아뢰었기를 홍백경은 거리는 바가 없고 방자기가 이미 심했으니 대비전에 아뢰어 주의를 다스리기를 청합니다. 또 대간이 언사할 때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마땅히 관대히 용서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은 다만 술이나 마시고 가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9년 연산 7년 1월 12일 신유 네 번째 기사. 홍문관 직작 신용계 등이 아뢰기를 대간이 언사한 것으로서 가치가 되는 것은 다만 언로의 방해가 있을 뿐 아니라 임금의 덕에도 손실이 있을까 합니다. 옛날의 제왕은 대간이 비록 광직한 말을 하더라도 그게 너그러이 용서하였기 때문에 언로가 통하고 성득이 넓어진 것입니다. 지금 대간의 말이 혹 지나쳤다 하더라도 관대히 용서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임금이 대간을 가두어 말을 못하게 했다면 지나치거니와 이번 일은 제가 스스로 실현한 것이니 옷에 어찌 공론이 없겠는가 하였다. 연산군 일기 49년 연산 7년 1월 12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대사원 성현 대사관 이예견 등이 상소하기를 요즘 장령 곽종범 정원 이철견 등이 홍백경의 일을 의논함에 있어 말한 바가 지나쳤기 때문에 의금부에 내려 가두었는데 이것은 진실로 죄가 있는 것이므로 그들이 추국을 당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신등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이를 의논할 때 마음이 격발해서 임금의 마음을 돌리려고 말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옵지 어찌 감히 들 것만큼이라도 사사로운 분노가 있었겠으며 어찌 감히 들 것만큼이라도 불공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비록 불순한 듯하오나 도리어 생각하면 시로 사정이 없었음이니 마땅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고 주의를 용서해야 합니다. 양사의 관원이 대궐에 나아갈 적에 이졸이 옹이해 가면서 길에서 호창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이들을 결박하여 달리고 나졸들이 몰아쳐 가니 조정 안팎의 사람들은 이의 옳고 그름은 모르고 반드시 서로 놀라면서 대간이 언사로서 나아갔다가 언사로서 요옥에 갇혔다고 말할 것이니 이 어찌 성조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대저 언관들은 주야로 이를 촌탁하였고 생각해서 마음속에 간직한 바를 펴고자 하나 하루아침에 임금의 처소 앞에 엎드리면 마음에 겁이 나서 말하는 것은 만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에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얼굴빛을 너그러이 해서 부드러운 말씨로 돈독하게 달려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만약 조금이라도 위험을 엄하게 한다면 누가 감히 나아가서 임금의 분노에 부딪히겠습니까? 옛날의 어진 임금은 신하의 간언을 줬고 어기지 아니하며 바른 말을 너그러이 받아들여서 바른 선비를 기르며 일이 비록 중을 잃더라도 몸을 굽혀 애써 쫓았던 것입니다. 우왕이 순재에게 고하기를 단주와 같이 거만하지 마소서 하였고 주공은 성왕에게 이르기를 상왕수
와 같이 정신이 흐려져서 부정을 부르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말의 불공한 그릇으로는 이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있어오리까마는 순재와 상황이 우왕이나 주공을 벌주었다는 것을 듣지 못했으며 하나라나 주나라의 정치에 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궐의 난간을 부러뜨리고 임금의 올자락을 끌어당기는 것은 아주 불경한 일인데 한나라 승재와 위나라 문제는 보통의 재질로도 범용한 군주였지만은 그런 짓을 한 주운과 신비에게 그 죄를 특별히 용서하고 도리어 보상을 했습니다. 선한 성명의 자질로서 거룩함은 통하지 않은 것이었고 밝음은 환히 알지 않는 데가 없으시거늘 어찌 한마디의 말이 도를 어겼다고 해서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는 잘못을 포용하는 도량을 넓혀 이미 내린 명을 거두고 거듭 생각해서 너그러 용서함을 보여 언로를 넓히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의 처소는 천자가 제후를 대할 때 치는 머리 병풍인데 임금의 처소를 이릅니다. 연산군 일기 49년 연산 7년 1월 1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왕이 유고국 사신 양광것 양춘월 인정전에서 접견하였다. 연산군 일기 49년 연산 7년 1월 1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영중추부사 정문영의 졸기 정문영의 자는 야수며 봉화현 사람으로 정도전의 증손이다. 정통 12년에 문과 별시에 급제하여 승문은 정자로 선보되고 사헌부 감찰 예주 주하랑 사관은 사관을 역임했다. 천순 8년 공주 참의에 임명되고 조금 후에 가선 대부로 가자대 경상도 관찰사로 특별히 죄수되었다. 성화 2년에 함길도 절도사로 특별 제수되고 임전년에 자헌대부로 가자되어 평안도 절도사에 제수되었다가 본도 관찰사로 옮겼다. 을민년에 형조 판서에 제수되었고 의정부 우찬승, 이조 판서, 호조 판서로 옮겼다. 임자년에 우찬승에 승진되고 병진년 우의정에 승진되었으나 대관의 논박을 받아 영중추 부사로 옮겼다. 이때 졸한이 75세이다. 시호는 양경이니 올양해서 풍류를 조함이 양이요 일찍 일어나서 일에 공손함이 경이다. 일에 임해서 공손하고 삼가 조중에 선 지가 50년 동안 생제를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성질이 탐욕스럽고 조급함으로 칭찬할 만한 일이 없었다. 생은 과오고 죄는 불행이다. 연산군 일기 40권 연산 7년 1월 16일 얼추 첫 번째 기사 의정부가 하르기를 곽종본, 이철균 등이 승전내관을 벌줄 것을 청한 것은 빨리 명을 듣고자 한 것뿐이요 실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온데 이제 파직을 명하셨으니 관대히 용서해 주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0권 연산 7년 1월 1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어떤 사람이 정병, 정종말 등이 난언을 했다고 고함해 영의정 한치영, 의정 이익극균, 의금부당상과 승지에게 명하여 군문하게 했다. 유학산이 진술하기를 제가 정종말에게 오늘 짙은 구름이 끼어 비 올 징조가 있다고 하니 정종말이 설령 빗발이 주룩주룩 새끼줄처럼 온다고 해도 주상께서 사냥을 멈출리는 맘마다 어찌 그리 황당하냐. 주상은 군주들을 아끼는 마음이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하였다. 정종말을 나는 절해 죄에 처하도록 명하였다. 연산군 일기 40권 연산 7년 1월 1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영의정 한치영 의정 이익극균이 아뢰기를 대간이 언사로 벌을 받았는데 대간은 말하는 것으로서 직책을 삼기 때문에 임금의 용서를 믿고 꺼림이 없이 말하는 것이오니 말이 비록 지나친 일이 있더라도 관대히 용서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0권 연산 7년 1월 1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한치영 등에게 선교하기를 대간이 말했으나 안 될 것을 말했기 때문에 파직한 것뿐이다. 그들을 처벌하였다 하여 하증이 어찌 상달되지 않겠는가 하매 한치영 등이 아뢰기를 대간이 비록 지나쳤지만 이를 용서해 준다면 임금의 덕에 더욱 빛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9년 연산 7년 1월 2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권균을 사헌부 장령으로 김승조와 홍숙을 정은으로 안철선을 홍문관 저작으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49년 연산 7년 1월 21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근래 오랫동안 경련에 나아가지 못했는데 지금 나아가고자 하나 입안에 상처가 생겼으니 어찌하겠는가 하니 도승지 이 세용이 아뢰기를 부제학 장순소는 충청도에 사신으로 왔고 직제학 신용계는 조운을 검사하는 경찰관으로 곧 떠나려 합니다. 경련의 장관이 모두 없으니 잠시 경련을 정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9년 연산 7년 1월 21일 경우 두 번째 기사 헌납정환이 아뢰기를 원주 목사 유진은 대신들은 비록 그 임무를 감당하리라고 하지만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없기 때문에 백성을 다스리는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이니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9년 연산 7년 1월 21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대신들은 유진이 그 임무를 감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간호는 백성 다스리는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니 이에는 반드시 시비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사관원에 물어보라 하며 헌납정환이 아뢰기를 원주는 큰 고울이므로 백성이 많아서 성사가 번거로우니 유진이 반드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개정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9년 연산 7년 1월 22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유고구 사시 양광 등을 모화관에서 잔치를 베풀라고 명령하였다. 연산군 일기 49년 연산 7년 1월 20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계동이 아뢰기를 유고구 사신이 세조 때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으며 금년에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나라의 풍토, 인물, 세대에 관해 자세히 모르니 청컨대 선의사 성의안으로 하여금 조용히 상세하게 물어서 해동 제국기의 끝에 서서 후일의 참고에 대비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0건 연산 7년 1월 2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일본국의 등원정성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연산군 일기 40건 연산 7년 1월 26일 올해 첫 번째 기사 오시 초에 서쪽에서 천둥과 같은 소리가 났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말한 고요라는 것인데 임금이 도리를 잃거나 소인들이 벼슬자리에 있거나 처첩이 남편을 이기면 이런 변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음기가 성하고 양기가 쇠잔한 징조입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교지를 내려서 신하들이 직언을 구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0권 연산 7년 1월 2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영의정 한치영, 좌의정 성준, 우의정 이극군, 좌찬성 박근, 우찬성 신수군, 좌참찬 유순, 우참찬 신준 등이 아뢰기를 어제 천둥과 같은 소리가 난 것은 반드시 재상이 그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병고가 난 것이니 피하기를 청합니다. 대체로 제1하는 것은 하늘이 임금을 사랑해서 꾸짖고 반성케 하는 것이니 전한 공고하고 수성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즉위한 지가 지금 8년이나 되었는데 제의가 여러 번 나타났으니 실로 너의 박덕한 소치지 어찌 재상이 그 적임자가 아님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겠는가. 피하지 마오. 근자에 따라 일이 있어 정사를 보살피지 못했으니 비록 어떤 정사의 응험이라고 정확하게 가리킬 수는 없지만 대체로 말한다면 실상은 나의 박덕 때문이요 하였다. 한치영 등이 아뢰기를 유고국 사신의 바다를 건너는 양식을 21분만 지급하는 것은 해동제국기에 비록 일본과 유고국 사신의 바다를 건너는 양식은 21분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먼 지방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양식을 준비하도록 한다면 이의 대체에 있어 어떻게 했습니까? 하였다. 연산군 일기 40권 연산 7년 1월 30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제주도 내섬시의 장회이가 일본에 표류하여 보고 겪은 일을 아뢰다. 지난번에 평순치가 이라다라를 사신으로 하여 표류인을 보냈는데 그는 제주에 사는 내섬시의 종 장회이였다.
이야기하기를 지난 김인년 정월에 표류해서 일본 해변에 도착했는데 외인 11명이 작은 배를 타고 왔고 또 외인의 배 30여 척이 와서 포위했습니다. 일하다라라고 칭하는 외인이 내가 탄 배를 그의 배 꼬리에 메어 달고는 동쪽으로 조금 가서 미도가에 이르니 외인의 집 30여 호가 있었습니다. 데리고 그 집에 가서 10일 동안 머물렀는데 항상 술과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10일 뒤에 하룻길 거리에 있는 산 밑으로 가니 오질폴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이라다라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날 밤에 도주의 아비 평순치 집에 이르니 또한 머물러 있기를 허락하고 생깁 저고리 2벌, 무명 겨옷 2벌, 호옷 3벌, 속옷 2벌을 만들어 주고 거기서 1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평순치가 나에게 하는 말이 너가 이곳에서 살겠다면 마땅히 장가를 드리고 집을 지어서 살게 할 것이고 만약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면 내어 보내리라고 하기에 부모가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대답하였더니 평순치는 서기를 써서 그 아들 이라다라에게 주고는 나에게 길 양식 10석을 주었습니다. 전년 정월 12일에 내보내기에 그 집으로부터 동쪽으로 향해서 하룻길을 가서 우기도에 이르러 3일 동안을 묵었습니다. 그곳에서 외인의 집에 20호가 있었는데 배 10척이 떠 있었고 모두 고기잡이 배였습니다. 또 동쪽으로 향해 돛을 달고 이튿날 하룻밤 만에 화가대도에 이르러 17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서쪽으로 향하여 배를 타고 온 지 1일 만에 일기도에 이르렀는데 도주가 즉시 내보내주지 않으므로 6개월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전년 7월에 행장을 받고 이달 30일에 제포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의 풍속으로는 도주 평순치가 사냥할 적마다 말을 타고 환도와 화살을 허리 사이에 안팎으로 차고 소도도 차며 활을 보행하는 사람에게 주어 가지고 가게 하고 살고 있는 곳의 군사들을 모두 모아 노루, 사슴, 멧돼지, 꿩, 물개 등 짐승을 몰아 사냥하는데 노루, 사슴을 잡으면 가죽만 벗기고 그 살은 버리며 멧돼지, 꿩, 물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삶아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는 흩어지며 다음 날에도 이와 같이 했습니다. 술을 마실 적마다 나를 초대해서 접대하면서 술과 고기를 너가 배부르도록 먹으라고 했습니다. 고기 잡으러 오는 해변에 사는 외인들이 고등어, 오징어, 방어, 도미, 대구, 청어, 상어 등 날것을 소금에 절이고 해삼, 홍어, 조기, 숭어 등은 철을 따라서 잡아서 도주의 집에 바쳤습니다. 소로 논을 갈아서 벽실을 물에 담궜다가 싹이 트면 사울에 씨를 뿌려서 싹이 자란 다음에 오울에 모내기를 하고 제초는 하지 않으며 7월에 수확합니다. 그 곡초의 길이는 2줌쯤 되고 그 뿌리에 싹이 나서 익으면 9월에 수확하고 또 그 뿌리에 싹이 나서 익지 않으면 사람은 먹지 않고 베어들여서 마소를 먹였습니다. 밭곡식은 5월 중에 보리, 콩, 조피 등을 같은 때 씨를 뿌려 소로 갈아서 덮고 싹이 자란 후에는 2번 제초해서 수확하며 다시 갈거나 씨를 뿌리지는 않았습니다. 도주 평순치의 집은 30여 칸이나 되는데 모두 지붕과 기와를 이고 나무 판자로 벽을 했으며 그 나머지 휘하의 여러 사람들은 긴 행랑 초가에 살았는데 우리나라 시중의 좌우 행랑과 같았습니다. 남녀의 혼인은 여자의 부모가 무늬 있는 옷감으로 그 딸의 머리를 싸서 말을 태워 먼저 가게 하고 부모와 노비가 뒤따라가며 신랑의 집에서는 혼례 뒤에 밤새도록 잔치를 하며 이튿날 아침에 신부, 부모와 노비들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길을 다니는 사람은 항상 환두, 소두를 차고 만일 전장을 만나면 신발을 벗고 지나가는데 설령 전부터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도 만약 신을 벗지 않고 지나가면 성을 내어 쫓아가 잡아서 목을 잘라버리며 또 사사로이 서로 성이 나서 다투는 사람들도 환도로 서로 쳐서 목을 자르며 도주가 비록 알더라도 전혀 검찰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아이고야, 그렇구나. 미도는 원문에 미어도로 되어 있다. 곡초는 베어낸 곡식의 줄기를 말한다. 연산군 일기 49년 연산 7년 1월 30일 기묘 두 번째 기사. 대선 성현 등이 상소하기를 그늘의 전지를 보니 금년 정월 18일에 천변이 있어 구원을 하교하사 중에 영을 내려 주문토록 하셨습니다.
삼가 무는 통구를 상고하오건대 천구성이 땅에 떨어지면 그 소리가 천둥과 같고 꿩들이 다 울게 되는데 이는 천도가 편안하지 못한 까닭이다고 했습니다. 대저 화기는 상을 이루고 괴기는 제1을 이루게 되니 천도는 어김이 없어 찬연하기가 초목과 같아서 들끌만한 차이도 없는 것입니다. 임금은 하늘을 받드는 분입니다. 하늘을 받들 때 능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늘이 제1을 내리어 임금을 경계하고 두렵게 함으로써 고치고 깨달아서 그 정체를 바로잡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임금에게 대하는 것이 어찌 어진 아비가 자식에게 대하는 것과 같아서 깊이 사랑하여 그 어지러움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상스가 많으면 그 나라는 번창하고 제2가 잦으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라 은나라가 번성할 적에 가뭄과 홍수의 재앙이 있었고 태무와 무정과 같은 어진 임금에게도 치구와 상국의 제2가 있었지만 정치의 해로움이 되지 않고도려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이끌었으니 제 화를 받고 복이 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임금이 제재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지금 삼양의 달에 천도가 마땅히 순조로워야 되는데 도리어 진동을 하니 이는 하늘이 이 일로서 전하를 경계하고자 한 것입니다. 신등이 생각하옵건대 전하의 고도하는 마음이 지난날과 같지 못해서 조정에는 실정이 많고 나라에는 사치의 풍속이 있으며 없애야 할 폐단이 없어지지 않고 편안해야 할 백성이 편안하지 못하니 이야말로 전하가 근심하고 두려워해야 할 시기입니다. 전하는 하늘을 공경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고 좌우의 여러 신하들에게도 또한 전하의 하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자기의 마음을 삼도록 하시옵소서. 대저 백성은 하늘에 낳은 백성이니 한 사람이라도 안정을 얻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되며 벼슬은 하늘이 맡긴 벼슬이니 소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은 하늘의 재산이니 그것을 사용할 적에는 사치하기보다는 검소해야 하며 형벌은 하늘이 취지하는 것이니 그것을 사용할 적에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오히려 신령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두운 방 안이나 깊숙한 곳에서도 항상 하늘이 밝게 임하는 듯 하시고 한마디의 말과 한 번의 행동도 항상 하늘이 지시하는 것 같이 하시면 풍류와 여색이 전하의 성을 소모할 수 없고 간사와 아첨이 전하의 경을 어지럽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전하가 곧 하늘이며 전하의 소위는 곧 하늘의 소위입니다. 신등이 듣자옵건대 나라 다스리는 일에는 학문보다 큰 것이 없고 학문엔 자신의 힘으로 닦는 것보다 간절한 것이 없다 합니다. 임금이 배우느냐 배우지 않느냐에 천하의 질환이 메인 것입니다. 진실로 학문을 연구하는 공의 없이 마음을 바로잡을 수 없고 만물의 정당함을 저울질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사와 정의 분별을 살피며 다스리는 도를 통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대왕의 학문은 반드시 먼저 경물치지하며 사물의 변화를 규명하고 성의 정심하여 천하의 사물에 대처하시면 마치 물건이 저울에 얹히듯 경중이 저절로 분별되듯 거울이 형상을 비추며 곱고 더러움이 저절로 나누어지듯 하여 사람의 사정과 일의 선악에 도무지 도망할 수 없습니다. 요제, 순제, 탕왕, 문왕의 옛 성인이지만은 스스로 성인이라고 생각지 않고 학문에 힘써서 조심하고 두려워함으로써 정일한 학문을 얻었고 이른 새벽부터 그 덕을 크게 밝힘으로써 날로 새로운 공부를 얻었으며 저녁에도 쉬지 않음으로써 빛나는 학문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활악하고 태평한 정치를 이룬 까닭입니다. 세종과 성종은 우리나라에서 전해 볼 수 없던 성군인데 뜻을 성실히 하고 학문을 힘써서 경전을 연구하여 하루 동안 세 차례나 경연에 나아갔고 또한 야대, 상참, 조계, 윤대 등의 일을 조금도 패한 적이 없었으니 어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전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와 참으로 크게 하엄직하신 임금입니다. 그러나 학문의 공이 아직 옛날 성인에게 떨어지고 힘써 행하는 실상은 세종, 성종에 미치지 못하시면서 건년에는 경연을 정지하는 일이 많아 혹 시작하기도 하고 혹 그만두기도 했으며 상참과 조계를 자주 그만두고 시행하지 않으므로 여러 관사가 아랫일이 또한 지체됨이 많았습니다. 신등은 막내에게 전하가 뜻을 공손히해서 학문을 했음이 차츰 처음만 같지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부지런히 경연에 나아가 학문에 마음을 두시되 육경으로부터 힘써 배워 그 근본을 세우시고
다음으로 여러 사적을 살펴 거칠하나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글과 거칠한 문장은 보지 마시고 어제인 선비와 대부를 날마다 가까이 하여 성정을 함양해도 해서 치도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신등의 소망입니다. 신등이 가만히 듣자옵건대 임금의 정사는 간언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급한 것이었고 신하의 직책은 간언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다 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신하는 마땅히 간담을 털어놓아 조용히 극간하의 짤막한 말 가운데도 임금의 뜻을 깨닫게 해야 하며 임금은 마땅히 말과 얼굴빛을 너그럽이 하여 허심탄회하게 간언을 받아들여서 허물없는 처지에 몸을 두시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은 간언을 거절한다는 이름을 얻어 마침내 그름을 조성하고 신하는 입을 다문다는 이름을 얻어 마침내 불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저 언로가 세상에 있는 것은 혈기가 사람 몸에 있는 것과 같아서 혈기가 잠깐이라도 통하지 않으면 온몸에 병을 얻어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며 언로가 하루라도 통하지 않으면 사방이 그 해를 입어서 군주가 편안하지 못할 것이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급암은 무죄를 가리켜 욕심이 많다고 했는데도 벌을 받지 않았으며 위증은 조정에서 태종을 욕했는데도 태종이 성내지 않았으니 제왕의 넓은 도량이 진실로 마땅히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정이 고든 신하를 두면 적국이 두려워하고 선비가 다른 의논이 없으면 식자가 걱정하는 법입니다. 바른 말과 바른 의논을 승상함은 그 진실로 군주의 약석입니다. 혹 약석인 고든만 바른 의논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정을 쓴다면 조정의 정치는 장차 피폐하고 해이해져서 백성은 아래에서 원망해도 임금은 듣지 못하고 이리 아래에서 밀려 있어도 임금은 알지 못할 터이니 어찌 작은 패단이겠습니까? 세종께서는 제위하신 30년이나 되었는데도 바른 말 구하기를 목마른 것 같이 하였고 선비의 풍습을 격려해서 후손을 위해 남긴 계책이 매우 원대하였습니다. 일찍이 말씀하기를 내가 날마다 정사를 보살펴 밀리거나 막힘이 없도록 할 것이니 이 뒤로는 일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승지가 모두 조개 때 직접 말하라고 하셨으니 그야말로 물정을 환히 아시며 깊이 후환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성종께서는 언로를 넓게 열어서 간언을 받아들이며 어려움이 없었으며 말이 비록 중용을 잊더라도 너그리 용서했으므로 사람마다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품고 군색한 마음이 없어 모두 강직한 신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전하께서 마땅히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늘의 언관들이 혹은 언사한 것으로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혹은 공사로 인하여 파직되기도 하였으니 신등이 망년된 생각엔 전하의 간언을 따르는 마음이 처음보다 못하다고 여겨집니다. 어찌 성덕의 누가 아니겠습니까? 서경에 너의 덕이 아니거든 커지지 말게 할지어다. 그 종사를 실추시킬 것이다 하였으니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오로지 큰 덕을 힘쓰시고 조그만 험이라 하여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라옵니다. 신등은 가만히 듣자옵건대 재물은 백성을 살리는 근본이요 국가에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역경에는 전룡하는 경계가 있고 주리에는 구식의 법을 설정했으며 홍범의 팔정에는 음식물과 재화가 제일 먼저 있습니다. 대학에는 오로지 명덕을 힘씀으로써 재산을 널리는 것을 천하의 큰 도리로 삼았습니다. 유자는 말하기를 백성이 넉넉하다면 임금은 누구와 더불어 넉넉하지 못하겠으며 백성이 넉넉하지 못하다면 임금은 누구와 더불어 넉넉하겠느냐고 했습니다. 대개 용도를 전략하지 않으면 반드시 재용을 손실하게 되고 재용을 손실하면 반드시 백성을 해치게 되는데 이르게 되니 용도를 절약하지 않고서는 능히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임금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요 백성은 곡식과 쌀과 명주와 배를 바쳐 임금은 섬기는 사람들이며 임금이 세금을 징수하는 데도 법도가 있고 백성이 세금을 바치는 데도 한도가 있습니다. 궁중의 수용은 유사의 녹봉과 아래로는 백공의 잠례의 미천한 것에 이르기까지 렴리오에서 받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 용도는 범위가 넓습니다. 군주가 깊은 생각과 먼장내 염려가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여 한 번 주는 것은 재용에 탈될 것 없고 한 번 쓰는 것은 백성에게 해로움이 없지만은 그대로 계속해서 마침내 경례가 되면 창고가 설령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장차 쉴 새 없이 소모되어 백성들에게서 족쇄를 더 징수할 수밖에 없으며 백성에게 더 징수하게 되면 백성의 생활이 날로 궁핍해지며 백성의 생활이 날로 궁핍해지면 나라는 나라의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라 문제와 당나라 태종 같은 이는 모두 용도를 전략하고 백성을 사랑해서 백성의 생활을 윤택하게 했기 때문에 서한의 잘된 교화에 변질된 쌀을 먹지 않았으며 정관의 좋은 정치에 쌀 한날 대금이 삼전을 했으니 이것은 모두 공손하고 검소한 데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세종과 성종은 인덕이 백성에게 스며든 것이 깊어서 백성에게서 받은 것이 법도가 있었고 소비에 쓸데없이 쓰지 않았으며 재정을 전략하고 물자를 아껴서 남용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두 쉴 수 있었고 태평을 이룩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편안하니 전하는 마땅히 이를 본받아야 할 것인데 근년 이래로 점점 처음보다 못합니다. 내수사의 세력이 매우 중대해져서 민가의 완악하고 건장한 종들이 내수사에 투속되는 자가 날로 늘고 호조에서 쓰는 물건이 내수사로 실어 들어가는 것이 끊어지지 않으며 사여에 소용되는 것이 옛날에 비해 훨씬 많고 사람을 대접하는 비용이 전일보다 변화됩니다. 삼인겸 검 같은 것은 이 무슨 물건입니까? 재앙을 물리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데 조관들이 그 역사를 감독하여 맡고 일을 하는 군사가 무려 수백 명이나 되고 대장간을 궁중에 설치해서 밤낮으로 세례를 녹여 두드리니 이것은 모두 나라의 이익이 없고 백성에게 해만 있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이 폐단을 깊이 알아내어서 급하지 않은 일은 멈추게 하고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기를 바라옵니다. 신등이 가만히 듣자옵건대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데 두 개의 권력이 있다 하니 문과 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으로서 태평을 이룩하고 무로서 환란을 평정하게 되니 이것이 서로 번갈아 쓰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문덕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무사를 갖추고 무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덕을 닦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정이 다스려진 후에라야 외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니 이 두 가지는 본디 선우가 있는 법입니다. 옛날의 제왕은 다 선비를 높이고 도학을 소중히 여겼으며 문치를 숭상하고 교화를 하여 학교에 나가서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하고 경서를 펴들고 어려운 것을 물었으며 삼노를 봉양하고 오경을 섬겼습니다. 한나라 문제와 당나라 태종은 모두 이 일을 거행했으니 진실로 제왕의 덕화는 유학에 기인되고 정치의 근본은 문교에 있는 까닭입니다. 세종께서는 성균관과 사학을 소중히 여겨 유생을 기르고 사유를 높였으니 그 권장하는 방법이 지극했습니다. 세종께서는 늘 문신과 선비를 불러와서 육경을 강론하고 때로는 이들을 뽑아 올려 썼으니 한때 함정과 벼슬이 있던 사람이 높은 지에 많이 승진되었습니다. 성종께서도 더욱 뜻을 문교에 두시고 자주 성균관에 나아가 공자의 위패를 알련하고 혹 경서를 펴들고 어려운 것을 물었으며 때로는 선비를 뽑을 적에 대사례를 행하기도 하고 혹은 친히 유생을 대접하기도 하고 혹은 학자를 보조하는 포백과 곡식을 내리기도 하였으니 이로써 사방 선비들이 떼지어 서울에 모여 성균관의 문을 에워싸고 보고 듣는 사람이 만을 헤아렸습니다. 문교가 크게 행해짐이 먼 옛날도 견줄 데가 없으니 이는 전하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전하는 저기하신 지가 지금 8년이나 되었는데 한번 학궁에 납시어 다만 작은의 예를 행했을 뿐 문방에서 행해야 할 일은 아직 하지 않으시면서 무신의 기에는 마음을 두사 혹은 궁중에서 혹은 궁 밖에서 불시로 친시를 하시며 또 문사를 뽑아서 한 달에 한 번씩 활쏘기를 시험하시니 무사에 있어서는 부지런하시다 하겠습니다. 비록 문명이 있는 사람도 본업인 학문에는 힘쓰지 않고 활쏘기를 먼저 배우며 학강과 사유는 오활하다고 생각하여 만약 이 직책의 주의를 받으면 온갖 계책으로 모면하기를 꾀하니 어찌 조정이 크게 한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임금은 좋아하고 숭송하는 것을 삼가지 않을 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치우침이 있으면 신하들은 다투어 거기로 향하는 것입니다. 외적을 물리칠 준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내지의 근본에 비하면 어느 것이 무겁고 어느 것이 가볍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는 세종, 세조, 성종이 성인의 도를 숭상한 것을 본받아 더욱 문명의 교화를 밝히기를 바라옵니다. 신등은 가만히 듣자옵건대 군주는 조종의 창업 수통한 일을 저지하여 천지와 귀신과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이므로 임금이 받들고 높이는 예는 제사보다 중한 것이 없다 합니다. 옛날 어진 임금은 사직 종묘에 공경하고 엄숙히 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봄 가을로 게으리하지 않고 향사를 어기지 않은 것은 진실로 나라의 큰일은 제사에 있으며 효도는 조상을 받드는 일보다 더 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중께서 성과 경을 독실히 지녀 시종이 한결같았고 지극한 효심이 생전과 사후가 다름이 없사와 제사 때에는 여러 번 몸소 행했으니 이는 모두 전하께서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전하께서는 저기 하신 지가 8년이나 되었는데 종묘 사직 제사에 한 번도 친히 행하지 않으셨고 원묘와 여러 왕릉에 성묘하는 일도 또한 소홀히 했습니다. 정리로서 말하면 선능에 전날하는 일은 더욱 자주 하지 않을 수 없거늘 지금 오랫동안 게을리하시니 신등은 전하의 조선을 받드는 정승이 지극하지 않으신가 두렵습니다. 성덕에 손상이 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선농은 의식의 근원이요 공자는 백대 임금의 스승이므로 역대 현명한 군주들은 이들을 높이 받들지 않은 이가 없었고 조중께서는 몸소 행하여 패하지 않으셨거늘 전하는 다만 한번 알승하였을 뿐 선농에 대한 예는 친히 행하지 않으시니 선사를 존경한 뜻에서 심히 위배됩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밝게 제사 일을 닦으시고 정성껏 제양하시어 효도와 공경의 시상을 힘써 다하기를 바라옵니다. 신등은 가만히 듣자옵건대 쓸데없는 물건을 좋아하면 뜻이 거칠어지고 뜻이 거칠어지면 정사에 게을러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왕이 서려에서 바친 계를 받으며 소공의 상지 지게가 있었고 당나라 태종이 매와 계를 바치도록 조서를 내리며 미징이 10점의 상소를 올렸습니다. 주나라 무왕과 당나라 태종은 어진 임금이므로 그 뜻이 거칠어지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이 확실한데도 소공과 미징의 경계가 그러하였으니 이 어찌 작은 행실을 삼가지 않으면 큰 덕이 마침내 누에 이른다는 때문이 아닙니까? 성종이 응방을 설치했다가 대간의 말 때문에 파해버렸고 새끼 매를 기르다가 대간의 말 때문에 놓아주신 뒤에 일찍이 뜻을 이런 일에 두지 않으시고 뜻을 둔 것은 다만 시서와 문예뿐이었습니다. 가만히 듣자건대 전하는 특히 궁궐 안에 응방을 만들어 매와 개를 많이 모아서 선상노를 정해서 지키게 하고 태창의 쌀로서 사육하여 매들이 대궐 안 동산에 떼지어 날고 사냥개들이 궁궐들에 무리를 지어 짓는다 하는데 남이 보기에도 또한 아름답지 못할 뿐더러 이것들을 길어 장차 어디에 쓰시려는 것입니까? 만약 양궁이의 불시 복량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한나라의 힘으로 복량이 지극하지 못함이 아닐 터인데 어찌 이런 물건을 길러야만 그 찬에 이바지하겠습니까? 만일 애완거리라 할진대 뜻이 거칠어지는 조짐이 장차 여기 있는 것이며 이목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냥에 달리고 싶은 마음이 부쩍 일어날 것이니 이와 같은 물건은 마땅히 멀리하고 가까이 있는 곳에 두고 기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검수를 기르지 말고 다 모든 법도의 사육을 물리치고 마음을 바르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등이 의논한 6가지 이런 모두 예사로운 말, 진부한 이야기로 전하가 싫도록 듣고 보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대사가 이보다 긴절한 것이 없으며 전하께서 체념하실 일 또한 여기에 벗어남이 없기에 신등이 아뢰는 바입니다. 전하께서 인구 책궁하심으로써 뜻을 삼으시며 신등 또한 지는 극간으로서 마음을 다하여 전하께서 실봉으로서 하유하시며 신등은 또한 실봉으로서 아뢰오니 삼가 원하건대 전하는 제의가 적다고 해서 소리하지 말고 말이 보잘것없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마시고 하늘의 경계를 지극히 조심하여 그 정사를 닦으소서. 너그러의 직언을 받아들이고 언로를 넓게 열면 한갓 신등의 다행만이 아니었고 또한 온 나라의 시민들의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청구성은 유성 또는 해성을 가리킨다. 치구는 어느 나라 무종이 자기 부친의 사당에 제사를 풍부하게 지냈더니 꿩이 주방에 날아 들어와서 울었다는 이상한 일이다. 상곡은 어느 나라 태무 때 뽕나무와 당나무가 함께 조종의 뜰 가운데 나서 하루 동안에 한 얼음이나 컸다는 이상한 일이다. 삼양의 달은 정우를 말한다.
성이 정심은 뜻을 성실히 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입을 다문다는 관랑은 주머니의 주둥이를 묶는다는 말인데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너의 덕이 아니거든 커지지 말게 할지어다 그 종사를 실추시킬 것이라는 것은 서경 이훈에 나온다. 구식은 9가지 용제의 절도를 말한다. 곧 제사, 빈객, 상황, 수복, 공사, 패백, 주말, 추말, 비반, 호용이다. 오경은 고대의 천자가 부형의 예로서 우대한 노인으로 한 말의 교화를 맡았고 삼로와 오경이 각각 한 사람이다. 대사례는 임금이 성균관에 거동하여 선성에게 제양을 하고 나서 활을 쏘는 예다. 선능은 성종, 왕비, 정헌, 왕후의 능이다. 상지직에는 뜻을 상한다는 경계이다. 10점의 상수는 점차로 배단이 많이 나타나는 10가지 일을 말한 것이다. 인구 책궁은 허물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와 자신을 책망합니다. 연산군 일기 40권 연산 7년 2월 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홍문관, 은교, 김감 등이 상수하기를 전하가 어찌 불경을 인체하는 일이 옳지 못한 일인 줄을 모르겠습니까마는 굳이 여러 사람의 간언을 거절하고 도리어 불구형으로서 복리의 도구를 삼으시나이까. 이것은 사책에 서서 전하를 인경시주로 만들므로 웃음을 만대에 남기니 어찌 통석한 일이 아닙니까. 빨리 성명을 정지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0권 연산 7년 2월 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왕이 경연에 납시었다. 지평 김습이 아래기라. 국가가 믿는 것은 오직 정승과 장수이므로 성종 때 뒷날의 장수의 직책을 감당할 만한 젊은 사람을 뽑아 양성하였으며 지금도 또한 그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그 자기를 높여서 위망이 무거운 쥔 뒤에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가하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0권 연산 7년 2월 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경연에 나아가다. 연산군 일기 40권 연산 7년 2월 6일 을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나아가다. 연산군 일기 40권 연산 7년 2월 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연산군 일기 40권 연산 7년 2월 8일 정의 첫 번째 기사. 계승군 이순에게 명하여 안선 왕후의 담제를 대신 거행하도록 하다. 연산군 일기 40권 연산 7년 2월 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대마주 태수 평조신 조익성이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바치다. 연산군 일기 40권 연산 7년 2월 1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납시었다. 이 세영을 강원도관 절사로 권주를 승정원 도승지로 최한원을 좌승지로 안연덕을 우승지로 신수영을 좌부승지로 이작은을 우부승지로 신용기를 동부승지로 성세순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40권 연산 7년 2월 1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천둥과 번개가 치다. 재변을 물리치는 데 사용할 산여우를 잡아 올리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40권 연산 7년 2월 10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의정부가 아뢰기를 함경도에 배로 물건을 운반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대체로 전라도에서 배로 운반하는 것은 바다 가운데 섬이 많은 까닭으로 설령 풍랑을 만나더라도 배를 섬에 의지하여 능히 배가 전복되는 걱정을 면할 수 있지만 지금 경상도의 곡식을 함경도로 옮기려 한다면 반드시 강원도의 큰 바다를 경유해야 하는데 배가 의지할 수 있는 섬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풍랑을 만나도 배가 반드시 뒤집힐 것입니다. 전일 유점사와 낙산사를 세울 적에 경상도의 곡식을 운반하면서 배가 뒤집힌 적이 이를 셀 수 없었으니 명백한 징험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것은 정제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0권 연산 7년 2월 12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정시에 합격한 김감, 이과, 강혼, 유혼, 권홍 등에게 각각 한 개품씩 올려주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0권 연산 7년 2월 1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유학 이종번 등이 상언하기를 신의 아비가 지난 을미연년 겸 장령으로서 함흥에 이르렀는데 풍간, 김간 등이 연명으로 고장하기를 유수명은 이씨의 신복으로서 제선으로 감사를 주겠는데 이씨가 자명에 처할질 때 유수명은 망명 도주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부가 군으로 강등되었는데 지금 다행히 붙잡혔으니 빨리 반역 도당들을 못 빼고 군을 부로 다시 성격 주시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아비가 유수명을 추문하니 스스로 복제하여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사 문윤명은 자기의 탐구한 사실이 신의 아비에게 탄로된 이상 신의 아비가 깨달을까 두려워하여 먼저 신의 아비를 모함코자 본도의 소동이 일어난 일을 거짓으로 꾸며 말하였고 또 이씨의 여당을 선왕조에서 모두 석방해 쓰고 죄를 다스리지 않았다는 말을 만들어서 이미 감사를 속이고 또한 조중을 기만했으며 죄 없는 신의 아비로 하여금 억울한 죄를 입게 함으로써 자기의 탐구한 일을 경유하게 면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하께서 여러 신하들에게 의논케 하시매 대신들은 모두 신의 아비의 죄가 애매하다고 했습니다. 삼가 오나옵건대 전하께서 사판에 다시 서임하심으로써 억울함을 품은 사람이 성조에 없게 하소서 하니 명하의 정승들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윤필상 등이 의논드리기를 이적이 산직에 속해 있은 지가 오래되어 반드시 계획과 찬선했을 터이오니 다시 사판에 서임함으로써 억울함이 없도록 하시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한치영, 성준, 이극균 등은 의논드리기를 이적 본디 풍행이 단정한 선비가 아니고 또 그 죄를 범한 일이 유식한 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살림에 끼지 못했으며 전일의 서반 오품직에서 갑작스레 동반 사품직에 승진되었던 것이오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동반의 일을 보는 직책에 다시 임명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니 한치영 등의 의논을 쫓았다. 연산군 일기 40권 연산 7년 2월 16일 모술 첫 번째 기사 김감을 홍문관 전환으로 권유를 은교로 권홍을 교리로 유승조를 부교리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40권 연산 7년 2월 22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지금 듣자옵건대 전하의 몸이 미령하시다지만 안순 왕후의 부제에는 다만 신주를 부묘할 뿐만 아니라 장차 부묘에 합산한다는 뜻을 선왕에 고해야 하니 이는 예의의 큰 절목입니다. 경우에 대해서 시민들은 모두 전하가 친히 거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서평을 행한다면 바깥 사람들이 모두 전하께서 미령하셔 친제하실 수 없다고 말하면서 몹시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미령하시거든 고동, 가제와 위판을 쓰는 등의 일을 오히려 대리 서평할 수 있지만 부제는 친히 거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서평하는 일이 만약 옛날부터 내려온 관례가 없다면 어찌 내 일신을 위해 대리 행사했겠는가 하였다. 연필상 한시영 성준 이극견 등이 아뢰기를 부면은 재래의 큰 절목이니 피할 수 없습니다. 상체가 미령하시다면 다시 나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다만 부수련뿐만이 아니고 일찍 일어나면 현교증이 나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다. 예부터 서평하는 예절이 없다면 마땅히 진행하겠다 하였다. 부제는 3년산 뒤에 신주를 사당에 합사하는 제사이다. 고동가제는 어가가 출동함을 알리는 제사이다. 연산군 일기 40권 연산 7년 2월 2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생원 이수정 등 100명과 진사 김안국 등 100명을 뽑았다. 방방하다. 연산군 일기 40권 연산 7년 3월 1일 기호 첫 번째 기사 강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소리가 천둥 소리와 같았고 마루떼와 들보가 모두 울렸다. 연산군 일기 40권 연산 7년 3월 2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영소전에 나아가 고동가제를 거행하고 신주를 받들고 종묘에 이르러 망묘리에를 거행하다. 연산군 일기 40권 연산 7년 3월 3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종묘에 나아가 부묘제를 거행하고 대궐로 돌아와 인정전에 나아가 백관들의 하례를 받고 특사리형을 내렸다.
연산군 일기 49년 연산 7년 3월 14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평안도관찰사 송지리 도민 임지성의 상변을 치게 하며 나포에서 공문하기를 명하다. 연산군 일기 49년 연산 7년 3월 15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16일 친열할 때 엉망의 사냥개 10마리를 청로대원 10명이 좌우로 나누어 어가 앞에 끌고 가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9년 연산 7년 3월 17일 을지구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봉은사이에 봉선사의 전례에 따라 왕패를 준 것은 자순 왕대비의 명예에 의한 것이요 나의 본뜻은 아니다 하였다.